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 흐린 상태인데요. 오후부터는 또 전국에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하는군요. 현재 또 원주 지역의 기온은 11도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계획과 밑그림 들어보도록 하죠. 또 원주 토지문화재단 소식 준비했고요. 또 원주 명륜종합사회회 복지관이 이 원주에서 처음으로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평창에서는 어제 농업 공장 노동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구는 일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서 전수 검사에 나섰고, 이 방역당국은 이들이 대부분 외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8전투비행단 군용항공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측정이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원주와 횡성 총 18곳에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음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재검증하는 한편 군용기 피해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소음 대책 지역 설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부족으로 도내 5개 지자체 백신 접종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접종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백신 접종센터에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취소 전화를 돌리는 등 계획을 수정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를 위해서 이 중앙부처에 백신 물량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우산동이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계획과 전체적인 밑그림 들어보도록 하죠.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이용수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합니다만은 이 도시재생 선정에서 추진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2019년 7월부터 이제 원주시하고 저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제 스탁 협약에 의해서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우산동은 이제 일반 근린형으로 총 사업비 약 176억 7천만 원 규모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강원도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국토교통부와 이제 강원도에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총 사업비 약 176억 7천만 원 중에 국비가 100억 원으로 57%, 도비가 이제 20억 원으로 11%, 시비 등 기타 56억 7천만 원으로 약 3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사업비의 68%인 12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재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에는 이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었는데 그때쯤 실패한 이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이제 침체된 경제 활성화의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지난 이제 2년간 사업 선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제 우산동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 도전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먼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 제시가 다소 이제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과의 상생 방안 도출이 좀 부족했고요. 또한 부처 간 연계 사업을 통한 사업 효과를 우산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 이번엔 어떤 점들을 정비했고요? 또 이번 예. 계획은 어떤 점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먼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사업 구역 내외의 100여 대 주차 공간을 이제 추가로 확보하고 대학과 상생을 위해 대학로 환경 정비와 우산 캠프 등 상지 우산 상생 방안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등 연계 협력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한 비전을 대학과 마을이 함께 상생으로 그린 꿈을 펴는 우산 마을로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은 지역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대학과의 상생, 공동체 회복을 이번 계획의 전략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좀 계획을 이제 활력, 삶, 예. 상생, 행복 네 가지 테마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이 예. 테마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네 가지 테마 중에 함께 채워가는 활력 테마 사업으로는 우산동은 이제 문화 시설이 부족한 거, 전무한 걸로 이렇게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서 꿈드림 센터를 건립하고 이 안에 창업 아카데미라든가 흥미 공작소를 설치하고 대학로 리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로 환경 정비와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 지원, 마을 축제 등 6가지 단위 사업에 약 98억 원을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 함께 만들어가는 3테마 사업은 이제 희망 나눔 센터라든가 마을 광장,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와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 13개 단위 사업에 약 49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 사는 상생 테마 사업은 우산 캠프와 상지, 우산 상생 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11억 원을 함께 즐기는 행복 테마 사업은 우산 지원센터라든가 우산 아카데미 등 7개 단위 사업에 17억 원 등 총 4개 테마 사업과 30개 단위 사업에 167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원주 씨가 최근에 구도심 도시재생 주민 제한 사업을 또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예. 각자가 제안한 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예. 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아시다시피 원주 시내에는 이미 봉산동과 중앙동, 학송동 등 4개 동은 이미 사업에 선정되어 각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산동 사업에도 주민 공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최대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좀 우산동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원주의 1군수 지원사령부 1군지사 이전 사업이 이달부터 이제 예정대로라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또 우산동 옛 터미널 부지에도 사회적 경제혁신 타운 조성이 이제 확정되었고요. 사회적 경제 거점으로 육성키로 하면서 우산동의 큰 변화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또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군수 사령부 이전이라든가 280억이 투자되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조성, 또한 487억 원이 투자되는 단계천 생태천 복원 사업은 옛 터미널 이전을 시장으로 원주의 대표적 부도심 지역인 우산동 지역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원주시 관계부서와 우산동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물론
우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그리고 상지대학 등과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확정까지 남은 과정 또 기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먼저 강원도에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어제 제출하였습니다. 이달 5월 말일에서 6월 2일 중에 강원도 현장 실사와 평가가 있고 6월 15일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9월 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는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정말 좋은 성과 또 기대하면서요.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영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박경리 작가의 집 전시 해설 봉사자 양성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토지문화재단에서 박경리 작가의 집 해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군요. 네, 현재 원주시 토지문화재단은 박경리 작가의 집에 해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문화관은 한 달에 평균 100여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고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연평균 13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객 중에 20%는 문화관도 방문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작가의 집이 비공개여서 조금은 아쉬웠던 발걸음들을 채워주고 감동을 선물하고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박경리 작가가 살던 집이 비공개였던 것을 시민분들에게 공개한다고 결정되면서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양성 과정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집 해설사는 탐방객들에게 박경리 작가가 마지막 삶을 살았던 작가의 집 안내와 해설을 도와드리고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5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5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격주로 토요일마다 토지문화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면 비대면 수업의 여부는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5월 말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박경리 작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윤 인천대 교수, 조윤아 카톨릭대 교수, 이태희 인천대 교수, 최유희 중앙대 교수 등이 소설 토지를 비롯해 박경리 선생의 문학 세계 전반을 다루는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에세이, 시, 영상 등을 통해 작가의 문학과 삶을 만나고 이해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집 해설사 양성의 자세한 이야기 토지문화재단 권오범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예, 박경리 작가의 집은 박경리 문학공원이 된 옛집을 떠나서 1998년서부터 2008년까지 그 마지막 삶을 사셨던 공간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공개였었는데요. 이 공간을 원주 시민분들이나 탐방객들에게 해설사분들과 같이 작가의 집 내부를 둘러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까지 저희 토지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해서 저희 재단 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9월부터 작가의 집 해설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생각만큼은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강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박경리 작가는 선양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지금 박경리 작가는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써오던 당대의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장편 소설 위주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지가 있겠고요.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집필했습니다. 1958년 불신시대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고 1969년부터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25년 동안 쓴 장편소설입니다. 특히 토지는 구한말에서 일제 말기에 이르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집필한 작품인데요. 드러나 있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숨은 역사를 대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간 이름은 이때 역사 속으로는 무명 상태인 허구의 인물들을 주역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역사의 민중성에 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별세를 한 후에는 2011년 한국 최초의 세계문학상인 박경리 문학상이 제정되었고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다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토지 문화관에서는 2001년도부터 창작실을 운영해서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오범 사무국장은 현재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범 사무국장의 목소리로 이어 듣겠습니다. 박경리 작가님은 1980년서부터 2008년까지 28년 동안 그 원주에서 사시면서 소설 토지 4부와 5부를 완간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집 도시의 고양이들,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이제 산문집 원주통신,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그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책 등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면서 생명사상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생명과 환경에 대한 많은 글들을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셨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의 생애의 3분의 1을 원주에서 보내셨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그 완성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 원주가 문화예술의 창작의 공간이라고 많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주 시민분들이 박경리 선생님 조금 더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해설 봉사자 양성 과정 좀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많고 또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이기보다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작품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박경리 작가의 집은 별세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또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에는 조금 더 정리하여서 소소한 모습까지 좋은 모습으로 정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시화전과 문장전 등 문화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고 등 위기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상담소가 처음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원주 명륜중앙사회복지관이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최근에 이동상담소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명륜중앙사회복지관의 엄수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명륜중앙사회복지관이 최근에 이동상담소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이동상담소 이 도입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그 2014년에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로 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여러 법안들이 개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생활고로 인해서 그 세모녀 사건이랑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좀 발굴을 하고 또 그 가정의 욕구에 따라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동 상담소 운영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복지 혜택 등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생계적인 어려움 같은 게 복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포함이 되지 않거나 포함이 되더라도 좀 양이 좀 충분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그 수급자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은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실질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복지 혜택의 정보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실질적으로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이런 그 맞춤형 그 복지가 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들 네. 좀 함께 또 논의들이 이루어지겠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딜레마가 역시 이제 부양 가족이, 그러니까 뭐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고 또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 호적상의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네.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좀 네.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완화가 되어서 뭐 네.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인을 받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대체가 되고는 있는데 네. 이제 또 그거를 또 받아오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또 있고 예. 또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또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뭐 엄청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빨라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기간이 또 소요가 되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인별로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개별적으로 다 이제 그 좀 이런 세밀한 부분들 따져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동 상담소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고 또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제 이동 상담소를 통해서 어쨌든 위기 상황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고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가정에 한 가정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동 상담소 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이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오셔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복지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상담소 매월 2번씩 운영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올해는 저희가 저희 복지관 사례관리 관할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일부 지역인 명륜 1동, 당구동 중심으로 주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일단 고정적으로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기간 사정에 의해서 세부 일정이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그 일정만 맞추면은 가서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이동 상담소가 운영되는 날에 직접 여기로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뭐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없고, 네. 뭐 상담 대상자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중에서 위기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 선정된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겪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또 하나의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또 이동 상담소까지 이 개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만 원칙적으로 조금만 내가 그 기준에 부합되는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회복지관을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륜 중앙사회복지관의 엄수진 대리였고요. 자, 5월 4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